전체 고용률이나 취업자가 늘어난 숫자를 보면 우리 고용 상황이 최악은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재정을 투입한 일시적인 효과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용 상황 분석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앞서 리포트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은 2달 연속 20만 명대를 넘겼고 정부 목표가 네. 10만 명이었는데도 말이죠. 실업자 수도 당연히 줄었고 그래서 고용 상황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치로 나타나는 고용 상황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 재정에 의존한 수치 개선이라는 점에서 바로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바로 연령대별 취업자 수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4만 6천 명이었는데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2월에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었고요. 이게 이 공공근로와 같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늘린 일자리에 바로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대거 투입된 결과라고 봐야 하고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 역시 뼈아픈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제조업의 일자리가 좀 줄어든 게 치명적이겠어요. 네, 우리가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 제조업 일자리를 항상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인 것도 물론 제조업 일자리가 중요한 측면이지만 고용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바로 이 제조업 일자리가 주기 때문입니다.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경제 구조에서 보면요.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제조업이거든요. 따라서 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면 민간에서 소비가 늘고요. 이렇게 또 소비가 활성화돼야만 도소매업이라든지 다른 음식 숙박업 등의 고용도 함께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제조업 고용이 불러오는 어떤 선순환적인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달 고용 통계를 보면요. 제조업 일자리 줄었죠.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고용도 제자리거나 줄었습니다. 바닥을 찍었다고 평가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